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필기 스피드 암기노트 화학설비 안전관리 파트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물질이 연소하는 형태는 기체가 연소하는 형태인 확산연소, 액체 연소 형태인 증발연소, 이렇게 기체와 액체는 확산과 증발이라는 대부분 고유의 연소 형태를 띠지만 고체 연소 같은 경우에는 표면 분해, 증발, 자기연소 등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연소 형태가 각각 다릅니다. 요걸 연결시켜서 암기해야 된다. 기체 연소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가스가 확산되어 연소하는 형태를 띠고, 액체 연소는 증발 연소로 액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연소하는 형태를 띱니다. 반면에 고체 연소는 표분 증자 형태로 연소 형태가 각각 다른데요. 표면 연소는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가연성 가스 발생 없이 물질 그 자체가 연소하는 게 표면 연소, 코르크나 목탄, 금속가루가 해당되고요. 분해 연소라고 하면 가열 분해에 의해서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있다. 가연성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하는 형태, 가연성 가스 플러스 공기 혼합되어 연소하는 형태, 바로 분해 연소입니다. 목재, 종이, 석탄, 플라스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고체 연소에도 증발 연소가 있는데요. 고체 가연물의 가열에 의해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연소하는 형태, 황이나 나프탈렌 등이 고체 증발 연소에 해당합니다. 나프탈렌이 고체죠. 고체로서 증발 연소하는 형태를 띈다. 그리고 고체 연소에서 자기 연소라 하면 이 고체 물질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의 산소를 끌어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산소로 연소하는 형태가 자기 연소입니다. 니트로 화합물이나 다이너마이트, 이런 게 고체로서 자기 연소하는 물질들이다. 자, 이렇게 고체 연소에는 표분 증자,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 있다고 했는데요. 그 물질만 올바르게 짝지어도 한 문제 맞춥니다. 표면 연소하는 것 코르크, 목탄, 금속가루, 분해 연소다 목탄, 종이, 석탄, 플라스틱, 증발 연소는 황, 나프탈렌이고요. 자기 연소하는 것들은 니트로 화합물, 다이너마이트가 해당된다. 다음 중 고체 연소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표분 증자, 표면 분해, 증발, 자기 연소는 있어도 예호납 연소 이런 거 없죠? 예호납 연소, 요건 고체 연소 아니다. 고체 가연물의 일반적인 4가지 연소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확산 연소도 표분 증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걸러내시고, 수시나 코르크, 목탄의 대표적인 연소 형태 표면 연소죠. 그리고 고체 연소 형태 중 증발 연소에 속하는 것은 해가지고 나프탈렌 찾는 문제, 이런 식으로 기출되었습니다. 자, 가연성 가스의 연소 형태는 기억나시나요? 바로 확산 연소였죠. 가연성 가스, 기체의 연소 형태는 확산 연소다. 가스 확산 기억하십니다. 자, 자연 발화성 물질이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일단 열받아야 발화를 하겠죠. 분해열, 산화열, 중합열, 흡착열, 발효열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열을 받아서 자연 발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증발열은 없어요. 자연 발화성 물질이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원인 분해, 산화, 중합, 흡착, 발효는 있어도 증발열은 없다. 이 자연 발화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발화 온도보다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자연적으로 발열하고 그 열이 장기간 축적되면서 결국 발화점에 도달해서 연소에 이르는 현상, 그게 자연 발화입니다. 그런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그 물질 자체가 분해되거나 산화되거나 중합하거나 흡착하거나 발효되면서 열이 발생하는 분해열, 산화열, 중합열, 흡착열, 발효열이 자연 발화를 일으킨다. 자, 기체의 자연 발화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예열법입니다. 기체의 자연 발화 온도 측정법, 예열법 기억하시고요. 그럼 어떤 물질들이 이런 자연발화 성질을 갖느냐? 대표적으로 질화면, 목탄, 분말, 아마인유 기억하십니다. 자연발화성 물질 아주 많이 있지만 이런 형태의 질문, 자연발화 성질을 갖는 물질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질화면, 목탄, 분말, 아마인유 등은 자연발화성이 있고요. 과염소사는 자연발화성 없습니다. 이렇게 출제됐다. 질화면, 목탄, 분말, 아마인유 자연발화한다 기억하십니다. 그 밖에 산화열에 의해서 석탄, 고무분말, 기름걸레, 건석류, 원면, 금속분 등이 자연발화할 수 있고요. 분해열에 의해서는 니트로 화합물, 아세틸렌, 셀룰로이드, 분해열에 의해서 자연발화되고, 흡착열에 의해서는 활성탄, 목탄, 중합열에 의해서는 액화시아나수소, 발효열, 미생물에 의한 거죠. 발효열에 의한 자연발화 물질, 어떤 곡물이나 건초, 먼지나 퇴비 등도 발효열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발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갖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요 질화면은 니트로셀룰로스를 질화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화면은 저장 취급 중에 에틸알코올 등으로 순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면 질화면은 건조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면서 발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 자연 발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저장 취급 중에 에틸알코올 등으로 순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요거까지. 액체 표면에 발생한 증기 농도가 공기 중에서 연소 하한의 농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액체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인화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간단히 알고 있는 인화점은 외부로부터 불을 붙였을 때 불이 붙는 온도, 연소하기 시작되는 온도가 인화점이다. 이렇게 간단히 알고 있는데요. 요걸 어렵게 쓰면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액체 또는 고체가 공기 중에서 점화원에 의해서 표면 부근에서 연소하기에 충분한 농도, 즉 폭발 하한계를 발생시키는 그 최저 온도가 인화점이에요. 액체 표면에 발생한 증기 농도가 공기 중에서 연소 하한 농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액체 온도가 인화점이다. 연소 하한을 넘게 되면 불이 붙는 거니까 연소 하한 농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가 인화점입니다. 연소 하한 체크, 가장 낮은 온도 체크, 인화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이런 문제들 단골 출제됩니다. 대표적인 물질들 인화점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가장 낮은 것 대표적으로 이황화탄소 CS2가 영하 30도로 인화점이 아주 낮습니다. 그 밖에 아세톤이 영하 20도, 크실렌이 40에서 85도, 경유 같은 경우에는 62도가 인화점입니다. 자, 요 정도 보기로 자주 나오죠.
나오고 요 이황화탄소보다 더 낮은 거 영하 45도에서 인하되는 디에틸에테르, 그 다음에 영하 43도의 인하점을 가진 가솔린까지 모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황화탄소 CS2 영하 30도, 디에틸에테르 영하 45도, 가솔린 영하 43도, 아세톤 영하 20도, 크실렌 40에서 60도, 경유 62도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황화탄소예요. 영하 30도 꼭 기억하신다. 자, 디에틸에테르 영하 45도, 산화프로필렌 영하 37.2도, 이황화탄소 영하 30도, 아세톤 영하 20도, 벤젠 영하 11도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는 아세트산 41.7도, 메탄올이 13도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십니다. 크실렌 40에서 85도, 경유 62도까지.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각 인하점의 온도 범위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 대기압하에서 인하점이 0도씨 이하인 물질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인하점이 영하로 내려가는 물질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메탄올 찾는 문제 이렇게 등장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물질들의 인하점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자, 에틸알코올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CO2와 H2O의 몰수비는 이렇게 물을 때는 반응식을 알아야 되겠죠. 에틸알코올 1몰이 완전 연소했다, 산소와 반응해서 완전히 연소했다 그랬을 때는 이산화탄소 2몰과 H2O 물 3몰 이렇게 2대3으로 생성됩니다. CO2, H2O 2대3으로 생성된다. 에틸알코올 1몰이 완전 연소 시 CO2 2몰, H2O 물 3몰 이렇게 2대3으로 생성됩니다. 반응식 자체를 기억하신다. 자, 산업 현장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위험물질들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폭발성 물질인지 산화성 물질인지 아니면 인화성 고체인지 인화성 가스인지 요걸 구분하는 문제, 성질에 따라서 각 물질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폭발성 물질이다 하면 닐산 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유기과산화물 이런 것들이 폭발성 물질이고요. 산화성 물질은 차염소산, 아염소산, 과염소산, 브롬산, 요오드산, 과산화수소, 질산, 과망간산, 중크롬산 등이 산화성 물질입니다. 인화성 고체에 해당되는 것은 리튬, 칼륨, 나트륨, 황린, 황화인, 정린, 셀룰로이드류, 마그네슘 분말, 금속 분말,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 있고요. 인화성 가스에는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이 있다. 자,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써있는 것 폭발성 물질,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산화성 물질,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이런 것들이 있구나 느낌 정도 가주시고요. 사실은 위험물의 분류에서 1류부터 6류까지 모두 암기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두세 문제 출제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놓치지 않으시려면 1류에서 6류까지 위험물 종류와 화학식, 그리고 해당 대표 위험물과 지정수량, 위험 등급 이런 것들 위험물 기능사 강의에서 재미있는 암기팁까지 잘 정리되어 있는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우리 시험에서 출제됐던 기출 중심으로만 쭉 훑어볼게요. 1류 위험물은 산화성 시험과 충격 민감성 시험 등을 통해서 산화성 고체로 분류된 위험물이 1류입니다. 염소산 염류,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 등 산염류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렇게 산염류 들어간 것들이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고,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 황화린, 정린, 유황,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등이 2류 위험물입니다. 그 밖에 인화성 고체도 2류 위험물이다. 그리고 제3류는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이 3류고요. 황린, 금속, 칼륨, 나트륨, 생석회 등이 3류 위험물. 그 밖에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리튬, 유비듐, 세슘 등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토 금속, 금속의 수소화합물, 금속의 인화물, 탄화칼슘, 탄화알루미늄 등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도 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에 속합니다. 자, 4류 위험물에는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인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와 산화프로필렌 이런 것들이 인화성 액체로 4류인데 그 중에 특수인화물이 되겠고요. 알코올류로서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도 인화성 액체 4류 위험물입니다. 그리고 제1석유류부터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까지 휘발유, 벤젠, 톨루엔 등은 제1석유류, 등유, 경유, 스틸렌 등은 2석유류, 중유는 3석유류입니다. 클레오소트류, 아닐린, 니트로벤젠 이런 것들 제3석유류고요. 제4석유류에는 윤활유 종류들, 기계유나 기어류, 실린더유 같은 것들이 제4석유류로 모두 인화성 액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화성 액체 중에 동식물유도 있습니다. 이 동식물유는 요오드 값에 따라서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나뉘는데 해바라기 기름이나 뜰기름, 상어유 같은 건 건성유, 채종류 참기름, 콩기름, 옥수수 기름 이런 건 반건성유, 불건성유에는 동물성 기름이죠. 소기름, 돼지기름, 고래기름, 그리고 올리브유, 야자유, 피마자유, 땅콩기름 등은 불건성유예요. 요오드값 100 이하의 불건성유다. 이런 것들 역시 인화성 액체, 4류 위험물이라는 거. 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 폭발성 물질들이 제5류 위험물이에요. 자기반응성 물질에는 먼저 유기과산화물로 과산화벤조일, 메틸에틸 케톤 포옥사이드,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르류로 질산 메틸에틸,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그리고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도 질산 에스테르류고요. 5류다. 그 밖에 니트로화합물, 트리니트로톨루엔, TNT죠. 트리니트로페놀, 피크린산이라고 하는데 TMP 이런 것들 다 니트로화합물, 자기반응성 물질 5류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히드라진 유조체,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이런 것들도 5류입니다. 자기반응성 물질, 폭발성 물질에 해당한다. 자, 6류에는 산화성 액체가 해당하고요. 요 6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과하게 들어갔다, 넘치게 들어갔다,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그리고 질산과 할로겐 화합물들 이런 것들이 산화성 액체입니다. 6류다. 암기할 때는 쌈질할 과염산 이렇게 암기해요. 요 3은 지정수량이 300kg라는 거고, 질산, 할로겐 화합물,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의한 위험물 분류 중에 제1류 위험물에 속하는 것은 해가지고 염소산 염류 이런 거 찾는 문제,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로 분류되는 물질은 해가지고 2석유류에 아까 등유 있다고 했죠. 휘발유는 제1석유류, 등유, 경유는 제2석유류, 중유, 제3석유류, 실린더유는 제4석유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불연성 물질이지만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 액체. 산화성 액체 몇 유죠? 산화성 고체는 1유고 산화성 액체는 6유입니다. 쌈지랄 과염산 바로 생각나면서 과염소산 체크해주세요. 또 다른 형태는 산화성 액체 또는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산화성 액체는 6유, 산화성 고체는 1유니까 1유, 6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 질산 과산화수소 665, 중크롬산염류 165, 여기에 질산 에스테를 섞어서 답으로 찾는 문제. 자, 질산은 6유지만 질산 에스테르는 5류 폭발성 물질이죠. 자기 반응성 물질에 속한다. 질산 에스테르류. 질산 에스테르류에는 질산 메틸, 질산 에틸,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가 다 질산 에스테르류입니다. 자, 암기만 하면 맞추는 문제지만 암기할 게 좀 많다. 하지만 단답형 문제로 1유에서 6유 중 어디에 속하냐?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또 공부 안에서 놓치기에는 아까운 문제들입니다. 절대 꼬아서 낼 수가 없는 문제 형태예요. 자, 암기법과 함께 공부하시려면 요 댓글 링크로 걸어놓은 위험물 필기 강의 꼭 시청하시길 바래요.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가열과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해서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찾아라 하면 폭발성 물질이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자기 반응성 물질, 오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 찾으시면 됩니다. 어떤 거 찾아야 된다? 보통 니트로 화합물 찾는 거,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 세 개는 암기하신다. 오류 위험물 중에 니트로 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은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에 의해서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폭발성 물질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기과산화물은 오류는 맞지만 니트로 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은 아니고 따로 오류 중에 과산화 벤조일 퍼옥사이드, 메틸에틸 캡톤 퍼옥사이드 이런 게 유기과산화물이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따라서 문제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폭발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뭐 이렇게 간단히 나옵니다. 1유부터 6유 화학물질의 이름만이라도 반드시 암기하신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 액체를 정의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압력은 몇 파스칼인가? 요거 물어봅니다. 인화성 액체를 정의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압력은 바로 101.3kPa입니다. 인화성 액체 표준 압력 101.3kPa 기억하십니다. 인화성 액체란 표준 압력 101.3kPa에서 인화점이 60도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 조건으로 인해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인화성 액체라고 합니다. 표준 압력 101.3. 리튬, 칼륨, 나트륨, 황린, 황아린, 정린 주어지고 다음 위험 물질들의 종류를 구분할 때 이 물질들이 해당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리튬, 칼륨, 나트륨, 황린 같은 경우에는 제3류 위험물로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죠. 물과 반응해서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는 물질들이고 황과 황아린, 정린 같은 경우에는 2류 위험물로 가연성 고체, 인화성 고체입니다. 따라서 요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다. 요 보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리튬, 칼륨, 나트륨, 황린은 3류 위험물,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고 황아린, 정린은 2류 위험물로 가연성 고체, 인화성 고체에 해당한다. 자, 인화성 가스라고 하면 표준 압력 뭐였죠? 101.3kPa에서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가 13%, 몇 도? 13% 이하 또는 최고 최저 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을 인화성 가스라고 합니다. 자, 인화성 가스는 기준이 농도 기준이다.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가 13% 이하, 최고 최저 한도 차가 12% 이상인 게 인화성 가스예요. 최저 13, 차는 12, 최저 13, 차 12. 인화성 가스. 그래서 이 인화성 가스에는 어떤 것들이 속하나? 다음 중 인화성 가스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인화성 가스들에는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이 인화성 가스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위험한 가스들이죠.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다. 수소가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메탄가스, 에탄가스,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인화 한계 농도 최저 13%, 최고 최저 차가 12% 이상인 것이다. 인화성 가스 기억하십니다. 자, 다음에 인화성 가스 중 가장 가벼운 물질은 했을 때 원자번호 1번에 수소가 가장 가볍죠. 인화성 가스 중 가장 가벼운 물질 수소다. 자, 그리고 최소 발화 에너지값, 최소 발화 에너지값이라는 용어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다. 폭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작으니까 가장 착화되기 쉽다. 불을 일으키기 쉽다. 이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폭발 에너지 값으로 등급을 매겼을 때 폭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갈수록 에너지 값이 작아집니다. 그만큼 폭발하기 쉽다는 뜻이다.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폭발 3등급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기와 혼합 시에 최소 착화 에너지 값이 가장 작은 것은 했을 때 이 폭발 상등급에 해당하는 것 수소, 아세틸렌이 가장 착화 에너지 값이 작다. 기억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수소가 되겠죠. 수소가 최소 발화 에너지 값 작다는 거. 그 다음에 아세틸렌, 에틸렌, 석탄가스,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순입니다. 3등급, 2등급, 1등급 순으로 에너지 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 말은 착화되는 데까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폭발 3등급 수소가 최소 발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값은 가장 작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도 착화 온도는 낮고 폭발 범위가 넓어서 폭발 위험이 크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그리고 부식성 산유와 부식성 염기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부식성 물질의 화학작용으로 금속을 부식시키는 물질들이 부식성 산유, 부식성 염기류입니다. 부식성 산유에는 농도 20% 이상 염산, 황산, 질산이 있고요. 농도 60% 이상인 것은 인산, 아세트산, 불산이 있다. 부식성 산유에는 농도 20% 이상 이황질염 있고요. 염산, 질산, 황산 있고 농도 60% 이상에는 육불아인, 불산, 아세트산, 인산이 농도 60% 이상의 부식성 산유입니다. 다음 중 산업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와 해당 물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가지고 부식성 산유다, 아세트산이고 농도가 90%다 하면 O 하셔야 됩니다. 아세트산은 농도 90%인 부식성 산유다. 아세트산이 농도가 90%라면 부식성 산유에 해당한다. 자, 부식성 염기류에는 농도 40% 이상의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륨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질의 종류 중 부식성 염기류로 분류되기 위하여 농도가 40% 이상이어야 하는 물질은 이렇게 했을 때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륨 농도 40% 이상일 때 부식성 염기류가 됩니다. 자, 아세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을 때 아세톤은 인화점이 영하 20도지 20도다 하면 틀려요. 아세톤은 사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중에 제1석유류죠. 분자식은 CH3COCH3다. 아세톤 증기는 유독하기 때문에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색이고 휘발성이 강한 액체입니다. 제1석유류. 비중은 0.799, 물보다 가볍죠? 비중 0.79. 인화점은 영하 20도, 물에 잘 용해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세톤, 인화성 액체 사류 위험물이에요. 자, 압축하면 폭발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아세톤 등에 용해시켜서 다공성 물질과 함께 저장하는 물질은 바로 아세틸렌입니다. C2H2 아세틸렌은 아세톤에 저장한다. 아세틸렌, 아세톤 짝으로 외웁니다. 아세틸렌 저장할 때는 아세톤을 용해시켜 다공성 물질과 함께 저장합니다. 아세틸렌. 자, 아세틸렌을 제조하는 방법에는 탄화칼슘 CaC2를 물과 반응해서 제조하는데요. 탄화칼슘 CaC2를 물과 반응시켜서 C2H2 아세틸렌과 CaOH 수산화칼슘이 나오는 요 반응식을 이용합니다.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하는 문제.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이 생성된다. 요 반응식 꼭 외워두십니다. 자, 아세틸렌 압축 시 사용되는 희석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산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세틸렌 압축 시 사용되는 희석제에는 에틸렌,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등이 사용되고 산소는 X다. 자, 두 가지 물질을 혼합 또는 접촉했을 때 발화 또는 폭발 위험성이 낮은 물질로 짝지은 것은 했을 때 니트로셀룰로스와 물은 서로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트륨과 물, 염소산 칼륨과 유황, 황화인과 무기과산암 이렇게 반응시키면 모두 위험하다. 먼저 물과 반응해서 위험해지는 것들 삼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금속성 물질들이겠죠. 거기에 나트륨이 해당하겠고 유황이나 황아리는 요 산성 물질과 반응해서 유독물질인 SO2, 요 이산화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유황이나 황아린이 염소산 칼륨이나 무기과산암물을 만났다. 역시 아주 위험하고 니트로셀룰로스는 물에 아주 안정적인 물질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폭발한다 하면 X 하셔야 된다. 니트로셀룰로스는 물이나 알코올에 보관합니다.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이지만 물에 녹지 않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물이나 알코올에 혼합해서 보관하면 위험성이 낮아진다. 자, 또 한 가지 이황화탄소도 물에 안정적입니다. 두 물질을 혼합하면 위험성이 커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요 두 가지 니트로셀룰로스, 이황화탄소 물에 안정적이라 물속에 저장한다. 요거 꼭 기억하십니다. 이처럼 니트로셀룰로스와 같이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연소하는 것을 자기연소라고 합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었죠.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연소하는 것을 자기연소라고 한다. 분해연소, 확산연소, 그을음연소 아니고 자기연소입니다. 니트로자기. 자, 고압가스 분류 중에 압축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고압가스라고 하면 용해가스, 액화가스, 압축가스로 나눠지고 용해가스에는 아세틸렌, 액화가스에는 액화암모니아, 액화염소, 프로판, 산화에틸렌 등이 액화가스류고 압축가스에 속하는 것은 수소가스, 산소가스, 질소, 메탄이 압축가스에 해당합니다. 수산질매 압축가스입니다. 압축 수산질매. 자, 그리고 우리가 독성가스로 분류하는 것들에는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산화에틸렌, 암모니아, 버스겐, 일산화탄소 등이 대표적인 독성가스들입니다. 독성가스라고 하면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인체에 독성을 갖는 가스를 말하는데 허용 농도가 200ppm 이하인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산화에틸렌, 암모니아, 포스겐, 일산화탄소 있습니다. 이 중에 포스겐, COCl2, 포스겐이 가장 독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황화수소 H2S, 시아나수소 HCN, 산화에틸렌은 C2H4O죠. 그리고 암모니아 NH3, 포스겐 COCl2, 일산화탄소 CO 이런 것들이 모두 독성가스에 해당한다. 이 중에 포스겐이 독성이 가장 큽니다. COCl2. 자, 이런 독성이 강한 포스겐 가스의 누설 검지 시험지, 포스겐 가스가 누출됐는지 시험하는 종이로는 하리슨 시험지가 쓰입니다. 하리슨 시험지. 해리슨 시험지겠죠. 하리슨 시험지. 포스겐 가스가 있다 하면 유자색으로 변하는 해리슨 시험지. 포스겐 가스 COCl2 누설 검지에 쓰입니다. 자,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노출 기준과 표시 단위들을 연결시켜 암기해야 됩니다. 유해 인자 노출 기준, 가스 증기 같은 경우에는 ppm으로 표시하고요. 분진이나 에어로졸이다.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단위 세제곱미터 단위 부피 안에 몇 밀리그램 있는가. 분진이나 에어로졸 노출 기준 표시 단위고요. 그 다음에 고온 표시 단위는 WBGT, 더위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웹 벌브 템퍼처라고 해서 물로 적신 거즈를 온도계의 구부에 감아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WGBT는 습구온도, 흡구온도, 건구온도를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구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허용 노출 기준 TWA, Time Weighted Average. 노출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허용 노출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허용 노출 기준이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래서 허용 노출 기준이 가장 낮다,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중 노출 기준 TWA 값이 가장 작은 물질은 했을 때 대표적으로 몇 가지 TWA 낮은 물질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불소나 포스겐은 0.1로 아주 낮고
낮고 염소나 벤젠이 0.5, 니트로벤젠은 1.0입니다. 요 정도 낮은 물질들 암기하고 계시면 보기에서 고르기 쉽다. 특히 불소나 염소 같은 경우에 허용 노출 기준 가장 낮은 것에 답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불소 0.1, 염소 0.5. 뭐가 낮다? 허용 노출 기준이 낮은 물질들이다. 즉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고압의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잠한병 또는 잠수병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질소죠. 이 잠한병은 마치 탄산음료 병뚜껑을 갑자기 열었을 때 용액에 기포가 생기는 것처럼 체내에 질소 기포가 생성돼서 이런 불활성 기체의 기포들이 미세한 모세혈관들을 막게 되고 결국 혈류를 방해해서 혈관과 조직에 기계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질병이 잠한병, 잠수병입니다. 고압의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 질소에 의한 중독 현상이 잠한병 또는 잠수병이다. 산업안전보건기구에 관한 규칙 중에서 급성 독성 물질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 수치를 LD50으로 표시합니다. 요 LD50이란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을 뜻한다. 따라서 요 LD50을 기준으로 화학 물질들을 분류할 때 두 가지 수치를 쓰는데요. 그 두 수치는 300mg과 1000mg입니다. 급성 독성 물질 LD50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인데 실험지한테 먹였을 때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킬로그램당 300g과 쥐나 토끼한테 경피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흡수시켰을 때 50% 사망하는 화학물질의 기준 요건 1000mg입니다. 따라서 300하고 1000 급성 독성 물질 LD50 나온다. 300하고 1000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경구 투입이고 쥐한테는 300mg 경피 투입이고 쥐나 토끼다 킬로그램당 1000mg입니다. 자 알루미늄 분이 고온에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가스는 수소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알루미늄 분자가 두 개의 물 분자와 반응했다. 물에서 산소 하나, 수소 하나 뺏어와서 수산화 알루미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만 남게 되겠죠. 수산화 알루미늄 2분자와 수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반응식 쓸 수 있고요. 알루미늄 분이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가스는 H2, 수소다. 그 밖에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마그네슘, 아연, 나트륨, 칼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 Cu는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마그네슘, 아연, 나트륨, 칼륨, 그리고 위에 알루미늄 모두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스를 발생시키지만 구리는 아니라는 거 요거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고온에서 완전히 열분했을 때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과염소산 칼륨 기억하십니다. KClO4 과염소산 칼륨은 400도씨로 가열하게 되면 염화 칼륨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과염소산 칼륨 KClO4 연소 반응식은 KCl 더하기 O2 2분자다. 진한 질산이 공기 중에서 햇빛에 의해 분해됐을 때 발생하는 갈색 증기는 바로 이산화질소입니다. 질소 자체가 공기 중에 79%나 있죠. 이 질산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산소나 금속물질과 반응해서 일산화질소를 생성하고 이 일산화질소는 다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질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가 화학적 폐렴을 일으켜요. 진한 질산 4HNO3는 공기 중에서 분해돼서 물과 이산화질소로 분해된다. 진한 질산이 공기 중에서 햇빛에 의해 분해됐을 때 발생하는 갈색 증기는 이산화질소 NO2입니다. 자, 물과 반응했을 때 대표적으로 흡열 반응하는 물질은 질산암모늄입니다. 질산암모늄 NH4NO3는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고 30도씨에서 녹고 흡열 반응으로 물에 용해되면서 NH4이온, 암모늄 이온과 질산이온 NO3- 형태로 이런 이온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질산암모늄의 흡열 반응은 냉동이나 냉장식품을 택배로 주고받을 때 온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만드는 아이스팩, 냉각팩에 이용되는데요. 요즘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지만 이 질산 암모늄을 이용해서 흡열 반응이 진행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해서 주변 온도를 낮추는데 이 반응이 이용되는 거예요. 아이스팩에 질산 암모늄과 별도로 물이 들어있어서 냉각팩을 주무르게 되면 용해 반응이 진행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온도를 내려가게 한다. 우리 시험에서는 뭐 그런 거 말고 물과 반응할 때 흡열 반응 대표적 물질 질산 암모늄 기억하십니다. 수분 H2O와 반응해서 유독가스인 버스핀 pH3가 발생되는 것은 바로 이나칼슘입니다. pH3 버스핀 가스가 발생되는 대표적 물질 이나칼슘 기억하십니다. 이나칼슘 Ca3P2 여기에다가 물 6개 분자 반응하면 수산화칼슘 3분자와 버스핀 가스 2분자 이렇게 생성됩니다. 요 반응식 기억하시고 수분과 반응해서 유독성 가스 버스핀 발생한다. 버스핀 이나칼슘 연결시키세요. 수분을 함유하는 에탄올에서 순수한 에탄올을 얻기 위해 벤젠과 같은 물질을 첨가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증류 방법을 공비증류라고 합니다. 자, 증류 방법에는 공비증류, 추출증류, 가압증류, 감압증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2번 정도 출제됐기 때문에 한번 쓱 보고 넘어갑니다. 수분을 함유하는 에탄올에서 순수한 에탄올 얻기 위해 벤젠과 같은 물질을 첨가해서 수분 제거하는 증류 방법 공비증류. 같이 공짜에 끓일 비자예요. 함께 끓인다. 끓는 점이 같거나 비슷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같이 끓여서 증류하는 방법. 에탄올에서 수분을 제거해서 순수 에탄올을 얻기 위해서 벤젠을 이용한다. 공비증류입니다. 같이 끓인다. 공비증류.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스피드 암기노트 화학설비 안전관리 파트 마지막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